누가 알았겠습니까? 태평관 뒤편 차양이 막 올라오던 새벽녘에 이미 승부의 저울이 기울고 있었단걸요. 사신우군과 우상대감이 마주 앉아 중국어로 낮게 은밀한 말을 주고받았는데요.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차를 들고 들어온 당백룡이 조용히 잔을 내려놓자 우군이 당백룡의 눈치를 살피더니 조선말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린 같은 배를 탔지요. 거래만 깔끔하면 됩니다. 우상대감이 웃었습니다. 경합은 우리 쪽이 이길 겁니다. 아니, 애초에 열리지도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대령 숙수가 재료를 구하러 출궁했다 들었습니다. 궁 밖은 험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짧게 눈빛을 맞췄고 마치 역적 모의라도 끝낸 사람들처럼 소리 없는 웃음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 밖에 서 있던 당백룡이 그 대화를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당백룡은 연지영의 마카롱을 한번 맛보고 이 사람은 요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느꼈던 터라 비겁한 승부를 참아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철칙 때문에 드러내고 움직일 수는 없었죠. 그래서 밤이 깊어질 무렵 복면을 쓰고 수라간을 나서는 맹숙수와 엄숙수를 붙잡아 짧은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왕과 연지영이 위험하다. 쪽지를 받아든 임송재는 말을 달려 장춘의 집으로 밤새도록 내달렸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칼부림이 난장판을 만들고 있었고 신수역과 공길이 밀리고 있었죠. 지영은 눈앞에서 피가 튀는 장면을 보고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왕 이영까지 검을 뽑고 싸웠었지만 고도로 훈련된 자객들이 계속 밀려들었습니다. 그때 임송재와 군사들이 들어와 적들의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임송재가 이를 악물고 한마디 했었죠. 전하, 이 자들은 그냥 자객이 아닙니다. 길들여진 칼이옵니다. 이현은 그 순간 우상대감과 우군의 접촉을 떠올렸고 배후에 제선대군이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급히 후퇴하며 말을 몰던 이현은 혼절했던 지영을 자신의 말 앞에 태웠습니다. 본래 임송재의 등에 올라타고 싶었던 지영이었는데요. 이현이 단단히 끌어당기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 말에 오르시오. 떨어지면 안 돼요. 전하 춘생 아저씨가 솥뚜껑을 제 시간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 걱정 말거라. 그는 비범한 사람이지만 음식에 진심인 사람이니 너의 카르멜 뻥튀기 기법을 알려고라도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다. 꼭 잡거라. 지영은 허리에 닿는 이현의 팔에 놀라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말발굽이 불꽃처럼 튀자 지영이 속으로 아, 나 멀미하겠다 했었는데요. 이현이 곧 등을 지탱해주며 속삭였습니다. 눈을 멀리 두시오. 내 숨결을 따라오시오. 지영이 작은 소리로 대꾸했죠. 전하 숨결이 너무 가까워요. 가까워야 지키지. 이현은 그렇게 답하며 더 깊이 허리를 감싸줬습니다. 바람이 옷자락을 찢듯 스쳐갔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 사이에는 잠깐 평온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속으로 실없는 생각을 했죠. 심장이 왜 요리할 때보다 더 빨리 뛰는 거야. 드디어 조선과 명나라 숙수들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궁궐 연회장은 이미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죠. 대신들과 궁녀들, 명나라 사신단과 각국 숙수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궁궐 밖에서는 경합을 지켜보려는 백성들까지 몰려들어 북적였습니다. 미시에 늦게 도착한 지영과 이현이 모습을 드러내자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당백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미 소문이 파다한 지영의 요리가 너무 궁금한 사람이고 이미 먹어본 마크론 또한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명나라 사신 우고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조선은 시작도 전에 패배한 것이 아닌가. 조선의 왕과 숙수들 모두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라니. 차가운 말이 장내를 휘저었고 조선 측 대신들의 얼굴에는 굴욕감이 스쳤습니다. 이현은 이를 꽉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조선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다만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늦었을 뿐이다. 오늘의 경합에서 진정한 승부가 드러날 것이다. 이현의 굳센 목소리에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우곤의 비웃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첫 번째 요리 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고기를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였는데요. 숙수들의 눈빛이 번뜩였고 궁궐 안은 온통 도마 소리와 불길이 이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영은 이미 대회 준비 단계에서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활용한 매운 갈비찜을 만들기로 정해 두었었기에 곧장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러나 재료 창고에서 고춧가루를 찾으려는 순간 지영의 손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고춧가루 자루가 사라지고 없었거든요. 이럴 리가. 분명히 어제 확인했는데.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서 재료를 나르던 길금이 당황스럽게 물었죠. 대령 숙수님, 고춧가루가 없사옵니까? 분명 어제 제가 직접 옮겨 놓았는데. 지영은 이를 악물며 속삭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져간 거야. 그냥 실수가 아니야. 그 시각 연회장 뒤편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건은 맹숙수를 불러 세우며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잊지 말거라. 조선이 이기는 순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질 것이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저 여인을 막아야 한다. 맹숙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건은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돌아서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연지영,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경합에서 이길 수는 없다. 지영은 필사적으로 대체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고춧가루가 빠진 매운 갈비찜은 본래의 색감과 향을 낼 수 없거든요. 이현이 그녀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얼굴이 굳었소.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춧가루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한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준비한 요리는 망합니다. 이현은 주먹을 움켜쥐며 낮게 분노를 토했습니다. 또 제선대군의 손길인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 하지만 지금은 지는 순간 그들에게 빌미를 줄 뿐이요. 다른 방법을 찾으시오. 나는 끝까지 그대를 믿겠소. 그 말에 지영은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맞아. 포기할 수는 없어. 고춧가루가 없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지. 요리란 결국 변수 아닌가. 지영은 손에 든 칼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춧가루 대신 뭘 쓸 수 있지? 매콤한 맛을 내면서도 깊은 풍미를 더할 수 있는 재료. 아, 그렇지. 산초가루를 쓸 수 있어. 그녀는 생각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산초가루는 알싸하고 매콤한 맛이 나지. 여기에 겨자씨를 빻아서 물에 개면 톡 쏘는 매운맛을 더할 수 있을 거야. 후추를 더해 풍미를 더하고 고추장에 마늘과 생강을 듬뿍 넣어 알싸함을 극대화하고 배즙과 양파즙을 넣어 단맛을 올리고 키위 대신 다래를 넣어 고기를 부드럽게 하면 고춧가루가 없어도 충분히 훌륭한 매운 갈비찜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레시피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방 곳곳에서는 명나라 숙수들의 요리가 화려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수가 준비한 요리는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붉게 번지는 기름이 끓는 솥에서 타올랐고 강렬한 향이 장내를 가득 메웠죠. 지영은 무심코 고개를 들어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본능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붉은 기름은 대체 무엇이지? 아비수는 재료 창고에서 훔쳐온 고춧가루로 고추기름을 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냄새의 지영은 아비수 쪽을 쳐다보았죠. 설마 저게 우리 쪽에서 가져간 건가? 근데 그럴 순 없어. 우리 몰래 가져가기는 힘들었을 테니까.
하지만 지영의 촉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비수는 콧방귀를 뀌더니 재료 손질에 몰두하는 척 은밀하게 훔쳐온 고춧가루를 썼습니다. 그 모습을 당백룡이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 역시 찝찝한 표정을 지으며 재료 손질에 몰두했었죠. 그때 지영은 준비해뒀던 고춧가루가 없어진 게 그들의 짓이었다는 걸 깨닫고 말았습니다. 꼭 고춧가루가 필요한 요리를 하고 있었기에 모든 숙수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명, 맹숙수를 제외하고 말이죠. 맹숙수는 칼을 든 손을 잠시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재료 손질에 몰입했습니다. 길금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죠. 이제 어쩐대요, 아가씨. 고춧가루가 없으면 음식이 완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래요? 엄숙수도 손을 떨어대며 말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만, 큰일 났어. 이제 어찌해야 하오? 지금이라도 다른 음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어떻겠소? 지영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모두들 침착하세요. 그리고 이제 와서 시간도 없는데 음식을 바꿀 순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았으니 이제 음식을 시작해야죠. 그때 지영은 아까 맡았던 고추기름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설마 저게 훔쳐간 거야? 그럴 리 없는데. 지영은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놓고 아비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완성한 아비수를 마주하게 되었죠. 설마 했는데 진짜였네. 감히 고춧가루를 훔쳐가. 이것들이 진짜 선 넘네. 지영이 명나라 숙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붉은 기름을 어떻게 낸 거죠? 고추기름을 어떻게 만들어냈냐고요? 아비수가 지영을 보며 여유로운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난 지영이 말을 이었죠. 설마 우리가 준비해둔 걸 가져간 거예요? 도둑질을 하셨다. 아비수는 우리 명이 대국이라 식재료가 얼마나 많은 나라인데 도둑질을 하냐고 딱 잘라 말했다. 이현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말했습니다. 뭐라? 경합 재료를 훔쳐갔다는 게 무슨 말이더냐? 지영이 이현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들으신 그대로예요. 저희 쪽에서 준비한 재료가 사라졌는데 지금 보니 여기에 와 있네요.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기름까지 내셨다. 이건 작정하고 훔쳐간 거라고요. 그때 명나라 사신 우곤이 의자를 탁 치며 화를 냈습니다. 이런 무례한 경우를 봤나? 지금 우리 명나라를 뭘로 보는 것이요? 재료를 훔치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말이요. 순간 경합장의 분위기가 차갑게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선대군이 웃음을 참지 못했죠. 이렇게 쉬운 수로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니. 역시 명나라 놈들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건 알아줘야겠군. 그나저나 재료를 빼내어 준 것일 뿐인데 저리 요리법을 빨리 터득하다니 아비수는 대단한 실력자구만. 강목주는 제선대군이 웃고 있는 걸 목격하곤 생각했습니다. 대령숙수 연지영이 이렇게 경합에서 무너지면 감히 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어오르던 것을 멈추지 않겠느냐? 그 모습을 다 바라보고 있는 임송재였는데요. 술을 쓸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독한 술을 생각해냈구만. 이제 재료를 빼앗긴 상황에서 연숙수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중요해진 게지. 하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연숙수. 그리고 전하의 마음도 같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지영은 씩씩거리며 분노 게이지가 더욱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백룡이 충격적인 말을 뱉어냈습니다. 이 재료는 연숙수의 말대로 아비수가 조선의 수라간에서 가져온 것인 듯하니 경합의 승패를 가릴 것도 없이 우리 명의 패배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명나라 사신 우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를 내려는데 당백룡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의 모습에 지영의 눈은 동그래지고 이현은 작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반대로
표정이 굉장히 일그러지는 명나라 사신의 모습으로 상황이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그때 연지영이 재료를 잃어버린 건 우리 쪽에도 책임이 있으며 경합은 경합이니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지영은 박수를 2번 치며 능숙하게 팀을 이끌었다. 산초의 알싸함과 겨자의 톡 쏘는 맛, 그리고 후추의 깊은 풍미가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대신해 줄 거예요. 여기에 고추장과 양파 배즙, 무즙 갈아 넣고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하여 국물의 농도와 진한 맛을 더해야 해요. 길금이 아니 운제 이런 생각을 다 했대요. 아까 고춧가루가 없어졌을 때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돌려봤지. 네? 시물의 이선이요? 아니 먼저 요리를 하기 전에 머리로 요리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먼요. 암튼 아가씨는 재주가 많다니까요. 길금과 다른 숙수들도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영은 갈비찜을 솥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뚜껑을 닫자 맹숙수가 물었습니다. 연숙수, 정말 이대로 괜찮겠소?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색은 부족해도 맛은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눈은 잠깐이지만 혀는 기억을 오래 하니까요. 드디어 갈비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모든 게 결정될 거야. 뚜껑이 열리는 순간 경합장 전체에 짙고 깊은 갈비찜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고춧가루의 화려한 매운 향은 아니었지만 대신 은은하면서도 코끝을 자극하는 깊은 매콤함과 고기의 구수한 향이 어우러져 모두의 혀를 자극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명나라 아비수가 만든 화려하고 매운 요리를 먼저 맛본 후였습니다. 그들의 입과 혀는 이미 강렬하고 기름진 매운맛으로 지쳐 있었죠. 그런데 지영의 갈비찜 향이 그들의 혀를 자극하자 혀는 본능적으로 그 요리에 반응했습니다. 매운 요리를 먹은 뒤라 달큰한 갈비찜의 맛은 그야말로 훌륭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서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색은 옅으나 맛이 깊다. 고춧가루 없이도 이런 매콤함을 낼 수 있다니. 이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운맛이 아니라 깊은 풍미가 느껴지는구나. 먹고 나니 속이 편안해지는 듯하다. 저나 그런 걸 단짠단짠이라 하옵니다. 무엇이라 단짠단짠 그게 무엇이냐? 달달함과 짭짤함이 서로 번갈아 오르며 숟가락을 들게 하는 기묘한 맛입니다. 지영이 웃어 보였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강목주는 또 전현이 회개한 소리를 하는구나. 왕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 전현에게 기울고 있구나. 고춧가루를 아비수한테 주었는데도 전현 하나를 이기지 못하다니 실망스럽구나. 강목주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합의 승자는 조선이었습니다. 이현은 지영을 바라보며 대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료가 부족했음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다니. 역시 연지영은 조선의 자랑거리다. 그는 지영에게 다가가 조용히 칭찬했습니다. 고생했소, 연숙수. 그대의 굴하지 않는 당당함이 조선의 승리를 가져왔소. 지영은 이현의 칭찬에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하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두 번째 경합의 주제가 발표되자 장내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번 대결은 상대국의 요리를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명나라의 요리사 공물레는 조선 왕실의 대표적인 음식인 신선로를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엄숙수는 화려한 재료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명이 온갖 좋은 재료들이 다 모였습니다. 해삼, 전복, 닭, 오리, 돼지발, 돼지껍질, 새송이버섯 등 온갖 재료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그는 불도장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간을 더하고 향신료를 첨가했습니다. 기름기는 최대한 걷어내고 진한 맛을 살리기 위해 오랫동안 끓였습니다.
한편 곡물 내는의 신선로는 조심스럽게 꿩고기와 소고기를 썰어 고운 무늬처럼 겹겹이 늘어놓았다. 그 사이사이에 표고버섯짝과 은행을 끼워 넣었다. 계란 지단을 붙여 색을 더했고 채소는 붉고 푸르게 배치해 마치 정원을 꾸미듯 단장했다. 마지막으로 육수를 붓는다. 사골과다 해물로 우려낸 깊은 국물이 그릇을 채우자 은은한 김이 피어올라 숯불에 닿는다. 두 요리가 심사위원들 앞에 올려졌습니다. 곡물내가 만든 신선로는 화려한 색감과 풍부한 재료가 돋보였고 맛을 본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아름답구나. 그 맛 또한 조선의 신선로처럼 깔끔한 맛이 일품이다. 국물 또한 속을 풀어주어 든든하구나. 이현이 곡물 내의 신선로를 칭찬했습니다. 엄숙수의 불도장은 재료만 좋았지 기름기가 너무 많아 중국 본래의 불도장 맛을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두 번째 경합의 승자는 명나라였습니다. 승부가 1대1로 동점이 되자 장내 분위기는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우고는 얼굴빛이 굳어졌고 제산대군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우리 조선의 신선로가 이 자리에서 빛났으니 우리가 이긴 거나 진배 없다고 생각했다. 때마침 장춘이 압력 솥뚜껑을 손봐서 가져왔다. 세 번째 경합의 주제는 보양식이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이 준비한 오골계 삼계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오골계 뱃속에 6년근 인삼, 찹쌀, 밤, 대추, 황기, 백출, 천궁 등 각종 약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압력밥솥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또 혼자 속삭였다. 압력솥이 칙칙칙이 소리를 내면 모두 놀라겠지? 이런 건 처음 보겠지? 칙칙 소리를 내면 10분 있다 꺼야 하는데 시계가 없네. 그냥 감으로 해야겠어. 이때야 김을 빼줘야 해. 지영이 솥위추를 옆으로 돌리는 순간 하늘로 하얀 김이 솟구쳐 올라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소리 또한 요란했습니다. 장춘삼은 자신의 완벽한 완성품이 제일을 잘해내어 뿌듯했습니다. 오골계는 뼈가 검지만 기운이 좋은 닭이야. 여기에 인삼과 황기 같은 좋은 약재를 넣고 압력솥에 끓이면 뼈 속까지 영양이 우러나올 거야. 기름기도 적고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최고의 보양식이 될 거야. 이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조선의 힘과 명예를 보여줄 요리야. 이게 바로 조선 삼계탕이지. 그때 강목주가 지영을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겨우 닭 요리로 명나라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냐? 지영은 강목주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비웃어라. 하지만 이 요리를 맛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드디어 오골계 삼계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지영은 압력솥 뚜껑을 열었고 뽀얀 국물과 함께 진한 인삼향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당백룡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그는 천천히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진하게 우러난 국물에서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황제께서 직접 내려주신 고려 인삼으로 만든 특별한 요리, 인삼구이와 인삼죽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당백룡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는 인삼을 얇게 저며 꿀과 참기름에 버무린 뒤 숯불에 정성껏 구워냈습니다. 인삼의 쌉싸래한 향이 꿀의 달콤함과 어우러져 씹을수록 진한 단맛과 향긋한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또 다른 솥에서는 인삼죽이 은은히 끓고 있었습니다. 인삼을 곱게 갈아 찹쌀과 함께 오래도록 저어 만든 죽은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한 숟가락 떠먹자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죽은 몸을 가볍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구나. 한 심사위원이 감탄했습니다. 연회장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명나라 측에서도 조선 측에서도 당백룡이 보여준 인삼 요리의 위력에
모두 숨을 죽였던 것입니다. 지영은 오골계 삼계탕의 국자를 들어 심사위원들에게 내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인삼은 인삼대로 훌륭하지만 나는 조선의 모든 재료를 아우르는 힘으로 승부하리라. 나의 삼계탕이야말로 조선의 혼을 담은 요리다. 먹는 순간 기운이 솟는다. 이것은 약이로구나. 연회장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이현은 지영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영, 그대는 조선의 힘이다. 나는 그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구는 입술을 깨물며 당혹을 감추려 했고 강목주는 질투에 치를 떨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다음 판에서는 반드시 무너뜨리고 말겠다. 전현이 또 이겼단 말이냐? 고작 평민 출신 귀녀가 감히 왕 앞에서, 사신 앞에서 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다니. 저 웃음이 나를 비웃는 것 같구나. 내 눈에는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가시처럼 느껴진다.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내가 쌓아 올린 자리, 내가 기어이 송두리째 무너뜨려주마.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조선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